안녕하세요. 끝까지 보시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도움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거나 가입했더라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해온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 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노후 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급 대상자들의 불만이 있고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다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0만 2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입니다. 이 이상을 벗어나면 소득이 높아져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소득인 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발생하는 소득만 월 소득으로 생각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 부동산 등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 소득인 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구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의 월 소득인 정액을 알아봅시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소득에서 108만 원을 공제한 값을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산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의 월 소득인 정액을 알아봅시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같은 재산이라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한 값을 4%로 곱해서 월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의 월 소득인 정액을 알아봅시다. 금융재산의 경우 고작 2억만 원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부동산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은 매달 최대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 40만 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청회에서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제안을 내건 김 교수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 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래와 같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기존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이 이론적 근거가 없다며 향후 노인 소득 및 자산의 개선 속도를 고려해 수급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노인의 상대적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한 현행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4년에는 소득 하위 70%에 35만 원, 이듬해인 2025년에는 소득 하위 40%에 40만 원, 2026년에는 소득 하위 40%에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정안이 나오게 되면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장소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등이 있습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입니다. 단,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과 본인의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한다면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등재 공동이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금융정보등 재공동이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